태풍 상사 14화는 많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표현준의 행동은 단순한 나쁜 놈을 넘어서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비극 그 자체였죠. 방화에 이어 자신의 아버지가 던진 패배자라는 말에 짓눌려 결국 트로피를 휘두르는 장면은 그가 쌓아온 열등감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컨테이너에 눕혀놓고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더라고 말하는 장면은 사이코패스적인 잔혹함과 동시에 현실 감각이 무너진 미숙함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정말 표현주는 사이코패스인가? 결국 표현주는 폭력성과 무능이 합쳐진 가장 위험한 형태의 인물입니다. 문제는 그의 폭주가 표사장의 설계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점입니다. 14화의 본래 구도는 표바코와 강태풍이 차용증을 중심으로 벌이는 계약 게임이었죠. 그런데 차용증에는 돈만 적힌 게 아니라 표상선 지분 30%가 같이 적혀 있었고 이 지분은 앞으로 태풍 상사가 표상사를 장악하는 데 핵심이 되는 자산입니다. 표바코는 강태풍이 차용증의 진짜 내용을 모른다는 걸 간파하고 이를 이용해 태풍의 사장 자리까지 빼앗을 수 있는 판을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바코에게는 4천만 원 빚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표상선 지분 30%가 진짜 목표였던 거죠. 돈은 사실 부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판사판이 된 건 표현준입니다.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위치를 차지해버리면서 표바코가 설계해둔 큰 그림이 뒤틀렸고 차용증을 둘러싼 게임은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태풍은 여전히 차용증의 핵심인 지분 내용을 모른 채 움직이고 있고 표현주는 감정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분이 어떤 파괴력을 갖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15화 이후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분 30% 차용증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배송중 아버지의 기술 특허까지 강태풍과 표현준의 개입으로 결합되면 이 드라마는 마지막 두 회차의 진짜 자산 전쟁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배송중 아버지가 가진 음성인식 센서 특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예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표현준의 개입으로 공장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며 강태풍이 배송중 아버지 회사를 도와줌으로써 태풍 상사 또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허는 지식재산이고 이 지식재산은 회사의 가치와도 곧장 연결되죠. 그런데 배송중 아버지가 이미 누군가와 문제가 생긴 계약을 갖고 있다면 그 계약이 무너지는 순간 태풍 상사까지 연쇄적으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즉 15화는 단순히 직원의 아버지가 위기에 처했다가 아니라 지분 특허부도 압류가 한꺼번에 연결돼 벌어지는 거대한 경제전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강 사장 명패 안에 차용증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자체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진짜 궁금한 건 강태풍이 그 사실을 언제 어떤 순간에 눈치채고 명패를 열어보게 되느냐입니다. 14화까지의 흐름을 보면 강태풍은 차용증이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차용증의 지분 30%가 적혀 있었던 결정적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차용증을 찾아야 한다는 수준의 인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5화 예고에서 강태풍이 아버지 명패를 들고 급하게 도망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명패 안에 뭐가 있느냐보다 태풍이 어떤 계기로 명패를 의심하기 시작했느냐라는 과정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드라마의 중심 긴장감은 태풍이 언제 그 진실을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순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중 하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표현준이 갑자기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표바코가 왜 약속 당일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 불일치를 의심하면서 분명히 표바코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태풍의 촉이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배송 중 아버지의 음성인식 센서 특허 문제가 터지며 압류부도 상황이 태풍 상사까지 번져오자 차용증 안의 지분 30%가 사실 위기를 막을 열쇠일 수도 있다는 직감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즉 강태풍의 반격은 차용증을 찾았다가 아니라 차용증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명패를 들고 나가는 장면은 도망치는 장면이 아니라 강태풍이 드디어 명패 안에 뭔가 있다는 직감을 깨닫는 터닝포인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곧 표상선 지분 30%와 배송 중 아버지 특허를 태풍 상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키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15화 예고의 문장처럼 이대로 물러날 강태풍이 아니다. 그 말은 태풍이 드디어 지분과 계약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표현준의 감정적 파괴력을 뛰어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장 자리를 걸고도 물러서지 않는 이유. 배송 중 가족의 위기를 단순 위기가 아니라 역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풍이 차용증의 지분 내용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싸움의 판은 단숨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곧 15화 이후의 가장 큰 반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차선택입니다.
14화에서 차선택은 회사 배신 민원 고소 퇴장까지 가며 완전히 잘려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집을 팔아 표바코에게 빚을 갚고 조용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드라마는 이런 인물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집까지 팔았다는 설정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설정이었고 이 말은 제작진이 차선택에게 남은 마지막 한 방을 남겨두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차선택은 표바코나 차용증과 관련된 과거 문서, 녹취, 서류 혹은 단순한 정보라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4화에서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린 장면은 이 인물이 마지막에 돌아와 태풍에게 결정적 도움을 줄 조력자로 다시 설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증거로 15화 마지막 예고편에서 강태풍이 아버지 명패를 들고 미선과 함께 도망칠 때 미선 뒤에 차선택도 같이 도망치는 장면이 있었다는 건 결정적으로 차선택이 도움을 줬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비즈니스 전쟁과 폭주 속에서도 드라마는 결국 사람의 관계와 감정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14화에서 길게 이어진 바다 장면은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 장면은 태풍 상사가 지켜야 할 세계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범이가 무서움을 이겨내고 바다를 즐기는 순간 남모가 미호를 바라보는 떨리는 눈빛, 태풍과 미선이 서로에게 온전히 기대는 모습까지 이건 단순한 바캉스가 아니라 인물들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작은 천국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이 있기에 앞으로 무너질 위기들이 더 아프게 느껴지고 지켜냈을 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태풍이 회사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더 큰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올 때 그 모든 선택을 처음 맞닥뜨릴 사람이 바로 미선이죠. 그동안 미선은 태풍을 혼내고 화내고 결국 끌어안아주는 가장 가까운 비판자이자 지원자였습니다. 마지막 두 화에서도 이 역할은 더 커질 것이고 태풍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선은 또 다른 감정의 경랑을 맞게 될 겁니다. 결국 태풍 상사 15화는 표현준의 폭주와 지분 전쟁, 기술과 부도를 둘러싼 마지막 사업 싸움,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동시에 폭발하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강태풍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서고 누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말로 이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14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표현준이 결국 트로피를 휘둘러 표바코를 쓰러뜨리고 컨테이너에 눕혀놓은 뒤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더라 조금만 기다려요 라고 말하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드라마 분위기가 한순간에 하드 스릴러로 바뀌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바코 정말 컨테이너에서 죽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쉽게 죽을 인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살아남아서 내가 표현준을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과 함께 아들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표바코는 생존해서 마지막 반전을 만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